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광주 전남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환의 맛집 없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상무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무지구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에 오시면은요 글램핑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커피숍, 버스킹 이런 모든 공연을 또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도심에서 이런 공간이 있는지를 미처 예측을 못하고 전혀 정보가 좀 없었는데 오늘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오늘 보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초대 손님에는요 광주대학교 공학박사 송창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너무나 거창하게 소개를 해드렸나요? 아니 근데 감독님 글램핑은 뭔지 아셔요? 알고 있죠. 아니 제가 글램핑이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다 하고 다녔죠. 아니 근데 굉장히 젊은 감성이시죠. 저는 여기 오늘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같으면 가평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서울의 홍대 거리를 어떻게 보면 합죽시켜놓은 광주에서 굉장히 핫한 곳인 것 같아요. 저 시청자님들 인사는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교수님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분은 무엇을 전공하신 분인가? 네, 제가 TV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제가 TV에서 보고 이제 알았는데 보면은 우리 광주 시내에 무슨 재난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홍수 뭐 요즘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대학에서는 무슨 학부 대학원, 과가 뭐 이런 게 다 다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 원래 전공은 건축이 제 전공이죠. 그러니까 건축. 특히 건축에서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거. 그렇죠. 건물의 안전이 원래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라고 보시면 되죠. 아하. 근데 원래 저 건물의 의사였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한 17, 18년 전에 서울의 그 삼성 에버랜드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걸 안전 진단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안전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재난 쪽에 가깝다. 아하. 근데 그때 17년 전만 해도 재난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난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인도, 외국의 재난 관련된 자료들도 모으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재난 전문가가 된 거죠. 근데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재난 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 제가 재단법인을 하나 재난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박사들하고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교수님, 교수님이 건축은 전공을 하셨습니다만 재난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까지가 한 20여 년 전, 길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난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어떤 큰 사고는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그렇죠.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면서부터 이건 재난이구나. 국가적 재난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생각이 좀 어떤 그 전공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를 하신 건가요? 사실은 근데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셨어요. 사실은 옛날에 농경 사회였을 때는 이런 재난이 없었죠. 그런데 점점 도시화가 되고 이제 고층화가 되고 또 초고속화가 되면서 KTX가 탈선하고 고층 건물에 한 번 재난이 생기면 더 큰 재난으로.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 점점 도시화가 될수록 굉장히 재난에 노출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이제 한때는 이제 정치라든가 이런 게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되겠지만 이제는 아마 정치하신 분들도 재난안전을 몰라서는 절대 정치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향은 이쪽이신데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과기대 이런 곳에서 이제 17년간 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주대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대학교잖아요. 광주대학 하면. 물론 지금 이제 광주대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대학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서울에서 이제 이런 그 대학 생활을 하다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어째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신 이유,
아니. 뭐 특별한 뭐라 그럴까, 심오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아,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혼자 사는 게 싫었고. 주말 부부였잖아요. 고향 여기니까 이제 집은 여가 있고요. 집은 여기 있고, 아하. 한 17년을 혼자 서울에서 예.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저녁에 아침에 속술이잖아요. 그 생활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17년 동안 서울에서 여러 대학교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한양대에 특임 교수로 있었잖아요. 네네네. 특임 교수지만 거기 대학원의 방재안전과에 학과장도 하고 학생들 모집도 제가 혼자 다 하고 졸업도 시키고 정권을 제가 다 받아서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고향에 가야 되겠다. 바로. 그리고 또 전공이 재난안전 하다 보니까 허구나 사람 죽는 거 공부해야 되고 책 써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생 별거 없다. 그래서 광주 고향에 가서 한번 후학들 기르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광주대 왔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심오한 생각이기 때문에 광주대로 오시겠다, 이 말이 제가 맞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 후학들을 이렇게 좀 키우겠다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렇게 쉽게 실천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또 포장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광주로 이제 오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 와가지고 재난 방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뭔 근거가 있는가요? 학교에가 뭐 그런 과가 있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이 요구가 재난 안전이 굉장히 앞으로는 핫할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식품 안전, 교통 안전, 무슨 우리 스포츠 안전, 뭐 모든 거에 뒤에는 안전을 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 유일의 방재 안전학 박사입니다. 학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방재 안전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올해 처음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수 한 명당 한 3명 와야 되는데 저한테 한 30 몇 명이 와가지고 다 못 합격을 시켜서 몇 명은 떨어뜨리고 20여 명만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의 면면이 지금 다 다양한, 예를 들어서 요수 산단에서 그 산업단지에 안전을 하신 분, 뭐 문화재 안전 하신 분, 행정안전부의 국장, 또 언론사의 무슨 기자, 다양하게 오고 있죠. 그러면은 광주대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게 재난 방제에 관련된 그런 학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창영 교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로 이런 지금 말하자면 과가 신설이 돼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센 걸 보면 의외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방재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재난 안전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많이요. 특히 저는 광주 와가지고 걱정돼 죽겠어요. 광주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좀 제가 재난 전문가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연재난,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뭐 얼마 전에도 침수되고 산사태, 지금 광주의 하수관의 이 설계 자체가 30년 빈도로 하수관을 설계를 하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은 그 성능이 떨어져서 한 10년 빈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 같은 경우에 폭우가 100년 빈도로 와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침수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광주의 하남 산단 같은 경우는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인데, 광주 대한민국의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한 게 88년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하남 산단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하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를 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과거에 같이 폭우라든가 뭐 이렇게 눈이 온다든가 뭐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100년에 한 번 정도의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상 이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저기가 오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그 홍수나 재해에 대비하고 이제 그런다는데 이제는 이제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시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이런 그 주장이시네요. 당연하죠. 시골보다도 원래 재난은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방금 얘기했던 도로 밑이라든가 밑으로.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감독님 질문 수준이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저류지 같은 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도심이나 그 도시 외곽이나 어디든 간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수님 말에 100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정치하신 분들이나 또 기관장님들은 평상시 때에 그런 조류조가 역할을 안 하니까 저 돈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돈 괜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난은 항상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확실한 것에서 재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난은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그 재난안전도서 품격 있는 안전사에 1,480건을 기증하셨어요. 엄청난 많은 양의 그 안전서적인데요. 이걸 기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그 언론이 잘못된 거고, 제가 당시에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자문을 하다 보니 사실은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에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에서 특전사 해병대 나오신 굉장히 그 정예 요원들이 이제 특전사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소방 공무원 시험 봐갖고 소방대원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약 한 300여 명이 한 29일 동안, 한 달 동안 거기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일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6명의 수습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긴급구조통제단이 해체가 되니까 다 그냥 가신 거거든요. 전라도 인심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밥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밥도 좀 해드리고 시에서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빈손으로 보내는 것은 전라도 인심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좀 잘 나가시는 형님한테 문지연 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에 장흥 출신에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신 분인데 그 문지연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책 좀 해서 책을 하자 해가지고 만화로 된 품격 있는 안전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한 2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소방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로 보내드린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이 생각이 너무 이제 기발하신 거예요. 창의적이시고.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정으로 밥 한 끼는 할 수 있겠지만 고생하신다고 그런 것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책으로 기증을 하게 되면 이게 오랫동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송 박사님. 근데 나 부끄러운데. 아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방송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 인식, 문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컨대 전국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슬픈 게 교통사고하고 자살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1위 아니면 2위 많이 떨어져 봐야 4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예컨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한 해에 우리가 한 3,800명이 사망하거든요. 그렇죠. 1991년도에는 한 해에 1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건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우리네 엄마들은 천사 같은 딸 손잡고 무단횡단하고 있고 우리네 아빠들은 천사 같은 딸 차에 태우고 뭐 과속하고 졸음운전하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나 자체가. 문화가 중요한 것이지 교통법규나 신호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는 그런
그 시민들이 의식이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양상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많이 좋아지셨고 관심도 많이 나아지셨는데 이제 조금 서운한 것은 아직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컨대 심폐소생술 화재가 났을 때 피난 또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법체계 무슨 얘기냐면 재난이 생겼을 때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마구잡이로 소방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구나 야구에도 룰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재난안전도 법과 매뉴얼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매뉴얼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컨대 현재 오늘 날짜로 재난안전 매뉴얼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우리 야구도 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재난 쪽은 매뉴얼이 몇 개 정도 되냐면 약 한 9,30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해야 재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구도 룰이 많겠지만 그걸 다 이해 못하고도 가끔가다 싸우고 감독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재난 쪽은 더 많거든요. 매뉴얼. 그걸 다 이해하려면 힘들죠. 자, 오늘요, 여러 가지 그 재난에 관련해서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 치평동 상무지구 여기 지금 이 장소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그 지금 시설들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뭐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글램핑장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버스킹 공연도 여기서 직접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종 음료 이렇게 뭐 이렇게 베이커리도 있고 커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 공간들인데 이곳에 재난 안전 관련된 그런 그 의식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주 오니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 상무지구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금 이따가 이제요. 직접 여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 식사가 어떤 식사가 맛있는가. 그것도 한번 먹어볼 것이며 또 어떤 그 시설들이 있는지 우리 박사님하고 한번 직접 둘러보면서 이 공간을 소개를 하는 것도 어떨까?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상무지구 비싼 땅에 그러니까요. 주차장이 지금 탱크를 몰고 와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수백 대를 데리고 와도 됐고. 아니 이제 여기 저 누리호 발사대를 여기다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하실까요? 자, 교수님. 이제 드디어 우리가 토크는 끝났고 이 식당을 이렇게 소개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합 복합 공간인 것 같아요. 종합 복합. 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핫한 곳이에요. 한번 여기를 안 와본 사람은 있으나 제가 안 와봤어요. 한 번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와보고 내일 또 와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오세요. 근데 딱 진짜 보니까 와, 근데 이거 공간이 이 상무지구에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구석구석 가면서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죠. 한번 가보실까요? 야, 제가 이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저기 저 보인가요, 저거? 이야. 저게 한 4, 5천만 원 될 거예요, 저게. 근데 저게 정말 저기서 저는 야구 보고 축구 보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여기에서 치맥 먹어가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이제 큰 화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저녁에 기아 타이거스 야구를 CMB를 통해서 본다면 해야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는 야구 보는 곳이 너무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와서 아주 대단한 공간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젊은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앉아서 이렇게요. 이야, 멋지십니다. 아니 저는 왜 이런 걸 한 번도 못 해봤. 나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해. 나 이거 처음입니다. 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저런 공간에서 여기 이제 연인들끼리. 여기는 싱글들끼리. 그렇군요. 갈까요? 근데 대단합니다. 공간이. 여기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딱 커피나 여기서 음료를 이제 치맥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낮이라 그런데 좀만 이제 어두워지면 치맥 많이 먹죠. 그렇군요. 네. 야, 요 좀 상무지구에 이렇게 네. 상쾌하고 쾌적하고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은 처음 오늘 그러니까요. 느꼈거든요. 야외에서 이렇게 너무 네. 좋아요. 제가 이제 김성환의 맛집 옵론에서 맨날 맛집만 다니다 보니까 네. 이런 공간을 내가 누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글램핑장도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저도 여기 지금 그래. 지금요. 여기가 이제 김성환의 맛집 옵론을 지금 방영을 해주고 있네요. 이건 다분히 조금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이야. 또 맛있는 거 드셨나요? 야, 예, 제가 지금 꽤 비싼 거 먹었어요. 예. 예. 뭐, 오리, 백숙, 바베큐. 오리탕, 바베큐, 네. 훈제. 그 다음에 뭐 치킨도 있고, 뭐, 샐러드, 피자, 뭐, 다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치맥, 치킨 맥주 많이 먹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바베큐 많이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서. 연구는 언제 오시고 밤에 먹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글램핑, 와, 이게 글램핑이구나. 네, 요즘 젊은 와. 친구들이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불멍이라고 아세요? 불멍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멍만 때리는 거는데,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아, 역시 젊은 아니, 집에서도 불 보고 멍 때려. 있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서 와, 근데 이거 진짜 네. 끝내주네. 근데, 네. 좀 있으면 분수도 나올 것 같고. 근데, 네. 이런 데 안에서도 숙식도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한번 사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아, 여기 사장님 나오 계십니까?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네. 네. 우리 사장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시설이 정말 좋은데, 네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즐기고, 그 늦은 시간까지 즐긴 다음에 그냥 저기서 잠을 자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겉에 보이시는 것만 텐트로 돼 있고, 예.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시설은 펜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천막 같은데? 안쪽 들어가시면 침대, 화장실, 에어컨, TV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진짜요? 음식이랑 몸만 오시면 됩니다. 오. 그렇다면은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야, 이 안에가 에어컨, TV, 화장실, 침대, 인덕션, 냉장고 없는 게 없습니다. 인덕션까지 있어요? 네네. 왜 나만 몰랐지?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한번 가보죠.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우와! 이야. 와, 이거 실내가 엄청 넓어요. 이 가족이 여기 와서 며칠간 살아도 될 것 같아. 네. 와. 이렇게. 일어나세요. 예. 이야. 진짜 도심의 천국이네요. 아니, 예. 연인하고 단둘이 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인이 없으니까. 이 분수대는 24시간 지금 틀어지는 거예요? 네, 원래 12시간 트는데 24시간 이거 틀어드리겠습니다. 전기세 다 어떻게 오고 이거? 어떻게?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전기 많이 안 먹는다고요? 네네. 뭐 우리 시민분들이 오셔서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끼면 전기세가 문제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만족만 하신다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통은 연인이나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네. 보이시는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아하. 5세 이하 아이들이 놀기에 적당한 물 높이시고 여기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오. 매일 청소해서 세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 어른들이 놓으실 수영장은 저 안쪽에 또 따로 네. 준비를 해놓고 수영이 있어서 또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한번 있습니다. 가보시죠. 이따 그것도 가봐야 되겠고. 네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글램핑장에 가깝게 이게 투숙객들이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이게 각자 몰래 이제 가족들끼리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저녁에 딱 나와서 같이 또 이게 캠퍼 뭐 이런 거 같이 어울릴 수도 있나요? 3, 3, 5 남자분들, 여자분들끼리 오시면 예.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술 좀 드시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또
만남이 그러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노래를 좀 틀어줄 것이고. 네, 그렇죠. 같이 불러주기도 하실 것이고. 그렇죠. 분위기 무르익는데요? 이제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아까 보셨던 밖에 네. 공간에 나오셔서 또 맥주도 드시고.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야, 나는 도심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광주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상무지구 하면은 대표적인 도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도심 안에가 이렇게 멍 때릴 수가 있다는데 이거의 큰 어떻게 보면 이점이네요. 네. 아, 너무 멋집니다. 자, 근데 주로 이제 여기 사장님 여기 오시면은 네네. 뭐 치킨이나 이런 것만 먹어요? 아니요, 치킨, 바베큐, 백숙,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드릴 음식들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하루 전 미리 사전에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떠한 음식이든지 다 준비 가능합니다. 바로 잡아줘요? 바로 잡아드립니다. 우와. 성정리에서 예쁘신 이모님이 직접 잡아주시면 제가 사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바로 잡아야 맛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와서 보니까 이런 공간에서 하루 저녁에 자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아마 그 사는 데 있어서 큰 낙을 느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일주일 내에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면 여기 와서 싹 풀어버리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조금 그램핑 그 가격이 싼가요? 지금은 성수기다 보니까 평일 주말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니 오늘 손님 많이 없으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좀 다음에 비수기 때 와야 되겠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음식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음식을 한번 먹으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네. 네네. 교수님, 네. 저 진짜 네. 여기서 먹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네네. 여기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네네. 선호하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을 저녁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먹는 음식을 좋아할까요?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음식은 백숙 종류하고 철판 음식 종류입니다. 이게 지금 철판인가요? 예, 이쪽 좀 보고 계시는 게 철판이고 저쪽에 뚜껑이 덮여 있는 게 백숙입니다. 아, 이거 백숙을 이렇게 딱 또 해주시고 네네. 반찬이 깔끔해요. 아, 이거 엄청나게 이게 그렇군요. 보양식인데.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낙지에 우와, 새우에 차돌백에 이건 뭐죠, 이거는? 네, 닭고기입니다. 아, 닭고기요? 닭고기까지. 예. 육회 공군이 다. 예, 와, 이놈 한 상이면은 가족들이 한 7, 8인분은 충분히 너끈히 드시겠는데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예, 빨리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그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이제 백숙 준비해드리고 죽 준비해드린 거 지금 대기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이에요. 여기저기 구경 다 하고 네. 한상 차림을 했는데 네. 오리 백숙 이거 여름에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올 겨울 못 버텨. 여기는 온갖 해물이 까쳐갖고 육회 공군. 육회공군이 다 들어가 있고 네. 차돌백이에요? 네, 우산도 이야. 차돌백입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디 저기 밖에 요즘에 밖에 나가면 이런 거 못 해먹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취사가 힘들죠. 취사가 어려워요. 걸려요. 네. 30만 원에 벌금이 있어요. 과태료? 과태료가 있어요. 근데 뭐 30만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취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과연 도심에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싶어요. 몸만 사장님. 오면 돼요, 네. 몸만 오면. 사장님 네. 여기 식당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이제 음식들이 백숙이랑 철판으로 해서 예, 예. 저희들이 두 가지 음식 종류들이 있습니다. 철판으로 해가지고 코스 요리로 음식이 준비가 돼 있고 어허. 또 한 곳은 불을 직접 뗄 수도 있어요? 네, 직접 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백숙 종류에는 오리하고 닭이랑 해가지고 또 코스 요리가 있으시고 그렇군요. 네, 인당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5천 원씩 해서 5만 원 상까지 해서 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 코스고요. 그렇군요. 지금 감독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이 글램핑장에서는 네네. 저희 글램핑장 돔을 이용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에 예약해 주시는 선 안에서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이게 있습니다. 보통 글램핑장에 오면은 본인들이 음식을 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또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특별히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도 엄청 저렴하네요. 네, 많이 비싸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가격 그게 이제 조율을 많이 했는데 글램핑장의 장점이 아닌가 네, 맞는 생각이 것 들어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런 음식을 먹고 이 공간을 즐기고요. 바로 옆에 보면은 수영장이고 커피숍이고 또 이 공연 버스킹 공연하는 데 있고요. 네. 영화 관람도 할 수 있고 네네. 또 생맥주는 사장님이 가끔 가다 공짜로 좀 주신다면서요. 아, 네. 서비스도 한 잔 드시고 영화도 보고 밤하늘 별도 보고 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그런데 바베큐도 여기서 구울 수 있다? 있습니다. 다 준비해 갖고 옵니까? 몸만 오시면 네. 저희가 숲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네. 전부 다 논스톱으로 다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몸이 와서 젓가락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젓가락 맞습니다. 갖고 와야 돼요 이거요? 아니, 젓가락 놓고 오시면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놀랍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무지구 도심의 바로 주택가 뒤쪽인데 네네. 여러분들이 대충 여기가 어느 쪽인지 아마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쪽 뒤에 보면은 5.18 기념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고, 우리 도심에서 그동안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찌들었던 그런 일상을 하루아침에 저녁이 되면 여기서 좀 날리고, 아침 바로 출근도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여기 샤워도 하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손님들 반응 어떻습니까? 요즘에? 지금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주셔서 한 번 오신 분들은 있으실지는 몰라도 예.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찾아주시고 있는 상황이라 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손님들 반응이 대단하다. 도심에 휴가지를 도심으로 가자 뭐 이런 그 반응도 있어요? 지금 여기 저희 최초의 컨셉이 시티 인 더 파크라 그래서 아, 시티 인더 파크. 네, 우와. 도심 속의 정원이라는 느낌으로 예. 운영되고 있던 공간이다 보니까 접근성의 용이함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불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디를 아이고, 불편하죠, 차 불편하죠. 막히고 네네네. 가서 바가지 요금에 뭘 그런 데는 에어컨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대부분 네. 에어컨 안 나와요. 여기는 에어컨 팡팡이 틀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이런 곳이 우리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의 자긍심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지금 여름 되면 아직도 이제 한참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런 거 복다림으로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네, 음식 드시러도 많이 와주시고 예. 그냥 글램핑 즐기러도 많이 와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서로 홍보가 돼서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홍보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글램핑 이 공간이 좋고 그런다고 해서 음식이 좀 소홀할 수 있다. 또 혹시 그런 생각도 든다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나요? 음식은 제가 직접 다 요리를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소스부터 반찬까지 다 직접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맛이 없으면 제가 음식 값을 안 받겠습니다. 아, 바로 이게 자신감이에요. 아, 제가 여기 단골인데 맛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자, 교수님. 네. 자, 이거 하나 끼시고 내가 뜯어봐야 맛을 안다. 그렇지. 자, 제가 이 오리 백숙을 와, 이거 팍팍 고아가지고 네네. 쏟아지지 섞어가지 않게끔 않게끔 저희가 부드럽게. 자, 푹 교수님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아, 이거 참. 자, 한번 뜯어볼까요? 예. 이야, 막 그냥 쏟아지네, 이거. 많이 해가지고. 여기 한약재도 들어갑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한약재 세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딱 먹는데 한약 냄새 딱 나고 몸이 우와, 요 인삼 맛도 막 이게 뭐 아, 진짜 와. 맛있다. 아이고 잘 삶았네. 이거 어떻게 삶아요 이거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오리 같은 경우가 이제 맛있네. 예, 많이 질기실까봐. 아, 저희들이 굉장히 조금- 부들부들하네요. 네, 난 2번 삼켰는데 쏙 들어가 보네요. 아, 이거 좀 오리예요? 네, 오리입니다, 교수님. 진짜. 오리 백숙이에요. 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집에서 이거 한번 해 먹으려면 온갖 손이 가요. 네, 손이 가요, 발이 가요. 아주 그냥 피곤하거든. 번거로우시죠, 많이. 네. 야, 어떻게 근데 나 입맛에 좀 맞으시죠? 먹기만 해도 되나? 미안한데. 미안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네. 여기 주로 이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와요? 일단 가족이 많이 오고 연인들도 오나요? 네, 연인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야유회 같은 것도 많이 오시고 그러십니다. 멀리 가면 직원들이 싫어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 예, 그러시죠. 많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젊은 애들. 그렇죠. 네. 가까워서 거. 그 다음에 술 먹다가 내 집이 좀 집으로 가야겠다. 그럼 가까우니까 택시 타고 쫙 집으로 가도 되잖아요. 저희가 전국 글램핑장 어디와는 다르게 대리를 부르면 대리가 옵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네네. 글램핑장에 대리운전사가 온대요. 이런 데 어디가 있어요? 그게 가까운 장점이죠. 근데 뭐, 맛있어. 올 여름 저는 좀, 이는 먹고 힘차게 기아 응원을 좀 해야겠어요. 기아가 이제 후반부에 더 열심히 힘을 소크라테스는 내라고. 조금 빨리. 소크라테스는 이제 코뼈만 붙으면 나와요. 네. 제가 여기서 사장님한테 부탁하면 그 야구 나올 때는 야구 틀어주라 하거든요. 네. 치맥 먹어가면서 야구는 여기서 하잖아요. 요 밑에 그 영화관에서 네네. 큰 TV 화면에 저희 CMB 김성환의 맛집 없는 나오나요? 야구는 CMB죠. 그겁니다. CMB 야구가 광주 제일 재밌어요. 맞습니다. 다른 데는 맞습니다. 뭐 볼 것이 없어요. 네. 아이고, 해설해 주신 분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럼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신조환이라고 있어요. 신조환이라고. 그래도 잘해요. 네. 그 사장님, 네네. 이걸 맛있게 먹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다음번 이걸 좀 먹어봐야겠어요. 이거 좀 아주 군침이 돌아요. 이것은 좀 떠갖고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주십시오. 잠깐 끊어볼까요? 맛있는 턱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맛있네요. 맛있어. 자, 교수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 장 차렸습니다. 이거. 예, 이것은 아까 담백한 오리백숙이었다면, 네. 이것은 약간 육회공구에 들어간 얼큰하면서 칼칼한 거. 사실은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 소맥. 뭐가 생각나냐? 소맥. 소맥도 생각나죠. 소맥이 양이 많으면 소주도 괜찮고. 감독님 그러시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램핑장 오면은 이런 음식에 모처럼 만에 이렇게 그러면 릴렉스하게. 스트레스 다 풀려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방송이라 사실은 뭐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먹어도 돼요? 예. 드시면서 저는 이제 이야기할게요. 진행할 테니까 많이 드세요. 그런 방송이라 안 되지만. 네네. 한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죠. 맞습니다. 근데 음식이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개발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철판 요리는 들어가는 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스를 저희들이 특제로 개발을 해서 그거 어쩐지 틀려요. 소스의 맛을 많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뜨거. 야, 진짜 맛있다. 이게 닭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낙지, 홍합, 홍합. 새우, 고기까지 해가지고 고기가 이제 육회공으로. 또 이게 이제 이거는 또 차돌백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입에 딱 들어가면서 풍만하네. 맛이. 얼큰하니 네. 간이 딱 맞네. 사장님 소스가 좋다고 해서 네. 저희 소스를 맛을 봐야겠어요. 우리 기어이 먹어봐야 되니까. 와, 끄죠. 끄다니까. 담백하네. 달지도 않고. 괜찮으십니까? 너무 맛있어요. 야, 이런 음식을 이렇게 개발을 잘하시네. 야, 예, 끓이면 끓일수록 더 그, 맛있어지다 사장님 보니까. 죄송한데 담백하네. 조금만 더 줘요. 네, 조금만 알겠습니다. 잡수요. 야, 맛있으니까 계속 땡기네. 자, 우리 교수님이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은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상무직을 제가 20년을 넘게 살았어도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예. 바로 옆이신데?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 집 바로 옆에요. 네. 제가 좀 더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단골되더라고요. 여기 안 사람들은 네. 정말 자주 오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만 오시려고 홍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장님. 네. 이제 이런 좋은 음식도 이렇게 그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도 이런 글램핑장도 분수대 모든 시설들을 좀 커피숍까지 네네. 이렇게 다 갖춰 놓으셨는데
손님들한테 우리 이런 가게이니 우리 이런 모든 준비를 했으니 오십시오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지금 쭉 설명해 주셨던, 감독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던 그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글램핑장, 그 다음에 밖에 공유기 문화타운까지 해서 광주에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복합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글램핑장의 이름들이 뭐 금호동, 화정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 이유가 이 각 동에 소속돼 있는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이 캠프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냥 말로만 끝나는 컨텐츠 사업도 아니고 말로만 끝나는 공유기 문화타운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과 호흡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련해서 네. 이제 여름철에 이제 물놀이 안전 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그 네. 의외로 사고들이 요즘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요. 여름에요.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안전사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 이제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태풍, 네네. 또 홍수, 예. 또 폭염, 예. 그다음에 물놀이 방금 말씀하셨던 물놀이 안전. 특히 물놀이 안전 같은 경우는 강이나 하천의 미끄러짐이라든가 또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주 술. 예, 술 한잔 하시고 또 그게 수영하시다가 문제네요. 예.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안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국가가 대신에 해준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예.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식품 안전도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광주대학교 방재안전과 교수님과 송창영 교수님과 장시간 동안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저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이 안전 절대로 지켜야 될 그런 그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제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너무 여러 가지 즐거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사장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